자, 시험 문제에 and 연산자 쓰라는 말은 없어요. 자, 요 and 연산자 쓰라는 말은 없는데 정답에 보니까 답이 왼쪽에 쏠려 있네? 답이 오른쪽에 쏠려 있네? 혹은 가운데 있던데. 그럼 나는 이 문제를 풀 때 결과적으로 그림하고 똑같이 해야 되니까요. 이 문제 and 써야 됩니까? 아니면 형식으로 보이게 하면 됩니까? 나는 이 결정을 어떤 기준으로 해요? 지금부터 하는 이 모든 설명은요. 엑셀 문제와 액세스 시험에 똑같이 적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보고 답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 방향을 보고 내가 어떻게 풀 것인지 이제 결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정리는 마지막에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자, 문제. 현재 홈 탭을 보시면 왼쪽 가운데 오른쪽에 아무런 방향성이 가져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알아서 자연스럽게 숫자는 오른쪽, 알아서 자연스럽게 글자는 왼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아무것도 시킨 게 없으니까 맞춤이 없어요. 자, 다시. 나는 평균 이상, 평균 점수 이상이 몇 개인지 세고 싶은 거예요. 아, 세네? 카운트 if 조건에 맞는 거 세워야죠. 근데 그 조건이 평균 이상인 거예요. 대략 점수만큼 영역을 잡아보면 대략 평균이 약 한 49.63? 숫자는 내가 외울 필요는 없지만 확인은 가능하니까요. 아, 전체 평균이 49.63이구나. 이 조건보다 이상인 건 몇 개가 있을까? 그럼 결국은 세는 거니까 카운트 if를 먼저. 예시는 제가 엑셀로 들고 있지만 엑셀이 좀 구성하기가 편하거든요.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액세스랑 차이는 없어요. 자, 카운트 if는 조건이 들어있는 영역. 점수들 안에서 크거나 같아야 돼. 평균에 비해서. 그럼 평균은 아까 뭐 49.63 정도 됐었죠? 그럼 여기 이제 에버리지 나오면 되는 거예요. A, V, E, R, A, G, E 오타 없어야 될 텐데요. 해서 점수를 주르륵 읽었어요. 해서 괄호를 끝 했더니 아니 얘가 반응이 없어요. 수업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요? 한 공간에 꼴이 다른 아이는 같이 있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크거나 같다는 기호에 해당이 되고 에버리지는 글자도 아니에요. 그 에버리지의 결과물이 숫자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같지는 않죠. 아, 그럼 이거 한 덩어리인지 지금 모르네. 쌍따옴표 해주면 되지. 쌍따옴표 해주면 되지. 했더니 아니 뭐 그냥 그대로 작업하는 거예요. 아니, 숫자가 있어야 제가 비교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등호나 등호가 있으면 그 뒤에는 값이 와야 돼요. 그 뒤에는 함수가 와서는 안 돼요. 혹시 내가 혹시 못해놨나? A, V, E, R, A, G, E 아닌데 왜 얘가 못 알아보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배운 것 같은데. 자, 함수 그 자체는 숫자도 문자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함수의 결과가 숫자이거나 함수의 결과가 글자인 것 뿐인 거예요. 그럼 뭐 어쩌라고. 크거나 같다는 기호는 글자로 하면 감싸줄 거고요. 앞뒤 연결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앞에는 글자야. 뒤에는 함수야. 숫자 문자도 아니 그냥 함수야. 근데 꼴이 달라. 꼴이 다르면 붙여놔야 되겠네요. and 쓰라는 말은 없지만 이건 내가 센스 있게 써야 돼요. 그럼 정말 눈앞에 등장했죠. 정말 에버리지 결과값인 숫자값이 나온 거예요. 결과도 잘 나왔네요. 그 조건 이상인 거 5번 나왔어. 자, 결과적으로 숫자니까 오른쪽이 치우쳐 있죠? 아니 나는 자 표시에 지금부터 1번처럼 구성을 할 거예요. 아니 뭐 숫자 값은 잘 나왔네 세웠으니까. 근데 결과가 보니까 정답에 5개가 왼쪽에 쏠려 있는 거예요. 왼쪽이라는 얘기는 글자라는 얘기죠. 함수 덕분에 카운트 if 덕분에 숫자를 하나 얻어냈을 뿐이에요. 연결 and 전자 써라. 그러고 뒤에 개자를 적어라. 함수의 결과는 숫자예요. 그리고 뒤에는 글자랑 같이 결합을 시키면 왼쪽으로 붙는 거예요. 이게 1번인 거예요. 다음 다시 한 번 더 문제를 풀 거예요. 또 쓰면 시간 걸리니까 카운트 if를 제가 통째로 복사를 해서 다시 들고 오도록 하죠. 공식만 복사했어요. 그러니까 조건 이상인 거 세어라 5번 나왔어. 그리고 답은 숫자니까요. 근데 정답에 보니까 요거는 2번이에요. 최종 결과 그림에 애가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는 숫자라는 얘기죠. 여전히 이 숫자 형태를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럼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셀 서식 가야죠. 겉으로 보이는 형식상 숫자 모여라. 물론 0을 쓰든 샵을 쓰든 상관은 없어요. 보통 통상적으로 숫자 모여라는 0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개자를 적었더니
적었더니 잘 보이죠? 그러니까 시킨 거예요. 숫자도 보여? 계좌도 보여? 해서 확인해주면 어때요? 계속 오른쪽에 머물러 있죠. 해서 결과값이 엔드스라는 말은 없는데 결과값이 왼쪽에 치우쳐 있네? 그럼 엔드를 결합해서 글자를 붙이면 되겠네. 결과값이 오른쪽에 쏠려 있는데 엔드스라는 말도 없고 특별히 어쩌저쩌 말이 없어요. 그냥 그림처럼 하래요.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면 숫자의 형태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함수 작업한 거 그대로 살려놓고 겉으로 보이는 형식으로 0, 개, 0, 명, 0, 원, 샵, 샵, 콤마, 샵, 샵, 0 이런 식으로 숫자의 형태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딱히 없는데 정답에 애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그림처럼 하래요.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가운데 가라 시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가운데 가라 시키는 거예요. 가운데 있으면 사실 방법은 몰라요. 그럼 이제 권하는 형태. 그럼 이제 쌤 가운데 있으면 엔드로 풀어요, 형식으로 풀어요. 그럼 난 어떻게 풀어요? 라고 하면 시험 문제는 별 말은 없이 그림처럼 해야 된다면 엔드 연산자를 권합니다. 99.9%라고 보시면 돼요. 시험 문제에 그림처럼 하시오라고 하면 가운데 있네? 그럼 뭐 이렇게 풀든 저렇게 풀든 가운데 가라 하고 시키는 데까지. 자, 그럼 정리할게요. 요겁니다. 지문에 엔드 연산자 쓰라는 말이 콕 박혀있지는 않아요. 그 가정하에 제가 설명했거든요. 결과 그림이 왼쪽에 있는데 딱히 맞춤도 이미 들어가 있지 않고 하란 말도 없더라. 그러면 엔드 연산자 써가지고 왼쪽에 그림으로 왼쪽에 있는 글자처럼 만들어 버리면 돼요. 자, 결과가 보니까 오른쪽에 치우쳐 있는 거예요. 맞춤이고 뭐고 말도 없어요. 그러면 오른쪽이네. 그러면 계속 숫자여야지. 끝까지 숫자여야지. 형식, 표시 형식한테 가서 0 또는 샵, 그리고 개자, 명자, 원자, 시, 분, 초, 연, 월, 일 이런 글자들과 결합해서 보이게 해주면 돼요. 근데 얘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별 말도 없는데 정답은 턱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론 둘 다 풀어도 괜찮지만 저는 권하는 방식. 나는 먼저 선택을 해야 되니까요. 엔드 연산자로 붙여놓고 결합시켜놓고 가운데 가라 하고 맞추는 기능을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하나 더 결합을 하면 되겠네요. 가운데 맞춤까지. 내가 직접 하는 거예요. 구분을 잘 하셔야 되겠네요. 시험 문제에 콕 집어서 그림처럼 하시오를 넘어서는 무슨 연산자를 써라, 맞춤을 해라, 뭐 형식으로 해라, 표시되도록 해라. 지문 안에 아주 묘한 뉘앙스를 풍기는 단어가 있거나 확실한 단어가 있으면 풀이 방법이 정확하게 결정이 되지만 애매하게 되어 있을 때 나는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인 거예요. 왼쪽이면 글자지. 그럼 연결. 오른쪽이면 숫자지. 그러면 보이게. 이러저러 말이 없으면 가운데 있는데 그럼 엔드 연산자 쓰고 내가 가운데 가라고 시키는 데까지 해주면 될 겁니다. 그럼 시험 문제 정답이 좀 더 가까운 형태가 될 거예요.